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난원 중 한 곳인 춘천 시냇물농원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5년 전에 첫 방문을 해보고 매년 놀러가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면 없는 게 없어서 한번 들어가면 5시간은 기본으로 구경하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워낙 착색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은 폭포수처럼 자라는 하수형 석곡들이 만개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품종의 석곡뿐 아니라 카틀레아, 원종, 호접란 등등 예쁘고 향기로운 난들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사장님께서 착색란을 키우신 지 30년이 넘으시다 보니 정말 좋은 꿀팁들과 노하우들을 배울 수도 있었어요. 춘천 시냇물농원은 춘천 소양호에서 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원에 놀러 오셨다가 닭갈비도 먹고 소양댐 구경도 하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위치 정보와 오픈 시간 등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설명을 정말 잘 해주시는데요. 저와 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살짝 보여드리고 본격적인 착색란 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그만 거 보이죠? 네네. 저거는 핑크돌, 네스터 핑크돌. 요 중간에 조금 요런 거. 진짜 색깔이 좀 약간 더 연하잖아요. 그리고 립이 더 하얗고. 네. 걔네는 핑크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덜 자라죠. 요런 대공 같은 자라는 게. 대신에 꽃달림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중간에서 빼곡하게 피니까. 이렇게 안 잘 웃으면 키워놓으면 좀 약간 듬성듬 끄트머리만 약간 피고. 길게 자라는 대신에 꽃이 좀 각해요. 끝에만 달리고. 끝에만 달리고. 예. 라인 드래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 옆에 있는 게 아다스트라인가요? 저게 이제 이게 아다스트라, 이게 아필람하고 아필럼하고, 네, 아노스멈하고 한 거. 근데 예전에는 이 색깔이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요거는 몇 년 전에 새로 나온 거. 요런 색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요거. 그러네. 예. 예, 틀리죠. 네. 그리고 또 립이 또 더 붉어요. 얘네는 립이 하얀 대신에 쟤 좀 더 붉다. 예, 그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품종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이제 제가 직접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석곡 같은 경우에는 아노스문 중에서도 알바, 흰색 꽃을 피우는 그런 개체예요. 요거는 한 20년 전쯤에 자연에서 채취한 개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꽃이 조금씩 지기 시작하면서 새순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노스문의 화형 중에서 이제 화경 중에서도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잎에 무늬가 들어가는 터치 오브 클래스라는 품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두진석곡, 제가 키우고 있기도 한 폭포수 석곡이라는 별명을 붙인 그런 석곡입니다. 이렇게 꽃은 조금 작지만 아노스문에 비해서 조금 단정하게 자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스터라고 해요. 덴드로비움 파리시와 아까 보여드렸던 아노스문을 교배한 건데요. 이제 아노스문이 개화 시기가 지나서 조금씩 지기 시작을 하고 파리시가 이제 피어날 그런 시기인데 얘는 그 두 개를 교접하다 보니까 조금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 품종의 특징은 꽃이 대공 처음에서 끝에까지 잘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애들이 파리시인데 이제 꽃대들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도 항상 요 파리시들이 아노스문에 비해서 조금 늦게 피기 때문에 자연 교배종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요것들이 다 피면 얼마나 예쁠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얘는 조금 일찍 꽃대가 나와서 한 2주 정도 있으면 꽃을 피울 것 같은데 사양 이제 석곡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좋아하는 한코키예요. 대나무 석곡이라고 제가 또 별명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봄에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화분도 엄청 크고 거기다 바크를 이용해서 심어 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토분의 바크를 이용해서 심어서 오랜 기간 동안 분갈이 없이 키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또 좋아해요. 다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만 찍어왔어요. 핀들리아눔이라는 석곡인데 그 안에서 꽃색이 조금 진하고 꽃의 크기도 크고 그리고 목구멍, 이 립이라고 부르는 거 안에 까만 점이 있어서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공이 약간 볼록볼록 해가지고 봉효석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거는 같은 핀들리아넘인데 꽃이 조금 작고 목구멍 안에 점이 없어갖고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품종입니다. 같은 건데 꽃의 크기와 색깔이 조금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아다스트라라는 품종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교배종이지만 덴드로비움의 두진석곡, 아필럼과 로디겟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그런 품종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화색이 조금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착색란 중에 하나인 카틀레아 워크레아나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잎에 그라데이션으로 연보라 혹은 분홍빛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추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집에서는 사실 꽃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배양 실력이 쌓여야지만 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워크레아나랑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노빌리올이라는 품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술 아래에 혀같이 보이는 부분 있죠. 이 안에 노빌리올 같은 경우에는 핏줄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꽃잎에 연맥 비슷한 식으로 이런 핏줄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워크레아나는 약간 일직선으로 조금만 들어가는데 노빌리올은 그물형으로 빼곡하게 들어찹니다. 이런 식으로 카틀레아들도 많이 걸어서 키우고 계세요. 카틀레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피는 애들도 있고 봄에 피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은 덴드로비움의 시즌이라서 카틀레아 꽃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찍어왔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원엘이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대형종에 속하는 흰색 꽃을 이제 피우는 알바 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싱코라나입니다. 요것도 카틀레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선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반짝이를 뿌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햇빛 아래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멋이 있는 그런 카틀레아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필난초라고도 부르는 덴드로비움 와세리입니다. 저도 한 10촉짜리 조그만 걸 키우고 있는데요. 역광이 조금 들어서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고판에 붙여서 키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뒷면까지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꽃도 대명석꽃과 비슷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우스 한쪽 면은 원종 호접란들이 쫙 늘어져 있는데요. 보통 원종 호접란들은 여름이 개화철이라서 지금은 잎만 많이 보이고 있네요.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페트병에 수태로 키우기도 하시는데요. 이끼가 조금은 끼지만 잘 자란다고 합니다. 호접란은 뿌리로도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2-3년 정도는 거뜬하다고 해요.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실러리아나가 개화 중이라서 한번 담아봤고요. 호피무늬 1차 교백눈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원종 호접란들은 대부분 좋은 향기를 갖고 있어서 인기가 정말 좋아요. 이 귀여운 꽃은 덴드로비움 젠킨시 소황화석꽃이에요. 굉장히 조그만한 계란 후라이 같은 꽃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곧 꽃을 피워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다예요. 반다 같은 경우에는 꽃이 굉장히 예쁘지만 가정에서는 관리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 이유는 얘는 화분에다가 넣고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굵은 뿌리를 공기 중에 노출을 하고 그 공중 습도만을 이용해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곳 시냇물 농원은 다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뿌리를 내놓았는데도 잘 자라는 이유가 이 하우스 안에 이렇게 연못을 살짝 만들어 주셔가지고 습도를 굉장히 높게 잘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생식물들도 이렇게 몇 종이 보이고 있어요. 이 식물은 덴드로비움 트리고노푸스 식용석곡이라고 부릅니다. 석곡들 중에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대체적으로 빳빳해서 화기가 굉장히 길고 꿀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품종들이에요. 얘는 일륜석곡 유키다루마 킹입니다. 이렇게 꽃이 하얗고 군청색의 그런 무늬가 있어서 눈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금채석곡 노빌의 교배 육종품인 것 같아요. 잎 가장자리엔 이렇게 흰 무늬가 들어가고요. 꽃도 굉장히 이쁘게 피는데 올해는 이곳 농원에서도 해거리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꽃이 안 피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해거리라고 불러요. 보통 해거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는 굉장히 풍성한 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꽃은 굉장히 예쁘죠. 저도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아직 꽃을 한 번도 못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카틀레아 버디킨 원더라는 품종입니다. 꽃이 굉장히 크고 잡티 하나 없이 하얀 색깔이라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대명석곡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큽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대명석곡이 이곳 시냇물 농원에서는 꽃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농장에서는 겨울에 최저 온도를 15도, 영상 15도 정도를 맞춰놓기 때문에 이 대명석곡이 꽃눈을 생성하는 저온에 노출이 되지 않아가지고 꽃을 잘 못 피우고 이렇게 덩치만 키운다고 합니다. 밑에도 새순이 몇 개씩 나오고 있고 이제는 너무 커져서 분갈이도 못 해주신다고 해요. 이 식물은 엔시크리아 코디게라, 그 중에서도 히노마루라는 개체명을 가지고 있는 착색란 중에 하나예요. 꽃이 많이 피고 향기도 아카시아 향으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벌브도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자라서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키우기에도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석곡인데요. 얘는 토틸, 유판석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시면 꽃잎이 나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웨이브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단아한 그런 멋을 가지고 있는 석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석곡이 약재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이 철피 석곡이 그런 약재로 실제로 많이 쓰이는데요. 중국에서는 뿌리와 이 대공을 약재로 달여서 진짜 쓴다고 합니다. 약이 되는 그런 석곡이에요. 이 석곡은 굉장히 길게 자라는 석곡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노스문보다도 더 길게 자란다고 하는데요. 와디아넘, 대포초 석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꽃이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피지 않고 항상 이렇게 조금씩만 핀다고 해요. 관리하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그런 석곡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은 춘천 시냇물 농원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착색란들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예쁜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었지만 이 좋은 향기를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향기 좋은 꽃을 피우는 식물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